안녕하세요. 테키트노 연구소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의 사랑을 다룬 영상의 댓글들 중에서 찰스 3세와 관련된 댓글들을 모았습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 그리고 찰스 3세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상당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댓글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그는 비호감,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정말 단순히 찰스 3세의 외모가 문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찰스 3세가 전 세계 비호감이 된 이유들과 영국 왕실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케팅 여론조사 회사 입소스가 2022년 3월 24일부터 3월 25일 동안 16세부터 75세까지의 영국 시민 20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국 왕실 중요 멤버들의 호감과 비호감 순위를 매고 보았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호감도 69%, 비호감 12%, 윌리엄 왕자는 호감 64%, 비호감 12%, 케이트 미들턴 호감 60%, 비호감 13%, 찰스 왕세자 호감 43%, 비호감 25%, 카밀라 파커벌스 호감 36%, 비호감 29%, 해리 왕자 호감 30%, 비호감 43%, 메건 마클 호감 24%, 비호감 50%, 앤드류 왕자 호감 11%, 비호감 69%.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의 손자이자 차차기 권력승계 1순위인 윌리엄 왕자와 그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에 비해 찰스 왕세자와 그의 부인 카밀라 왕세자비는 호감도는 낮고 비호감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설문통계상 영국 왕실 지위를 포기하고 2020년 왕실을 낳은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부부가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왕실 전용기를 펑펑 써대거나 의상비만 수억 원을 지출하는 과소비 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왕실 특권을 누리려는 모습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왕자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미성년 성폭행 사건과 연루된 탓에 비호감도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찰스 왕세자 부부에게는 최근에 드러난 큰 문제가 없음에도 어째서 영국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일까요? 1997년 8월 31일 새벽, 프랑스 파리의 거리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벤츠 W140 차량 한 대가 알마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하얀색 피아트와 부딪혀 통제력을 상실하였고 중앙 분리 기둥과 터널 벽면과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탑승자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사망한 인물 중에 하나가 찰스 3세의 전 부인인 다이애나 비였습니다. 다이애나는 1981년 50여 개국 80개 이상의 방송사에서 생중계로 보도한 영국 찰스 왕세자와 3개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 이 결혼식을 본 시청자가 전 세계 7억 5천만 명 이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결혼의 끝은 전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28살에 다이애나의 언니인 사라 스펜서와 교제를 했었는데 이것을 인연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인 1980년대에는 무려 국민의 70%가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조기 퇴위하고 찰스 왕세자가 즉위하는 데 찬성한다는 영국 현지의 여론조사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전 세계 셀럽들과의 화려한 스캔들로 국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던 셀럽이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만난 지 3년여가 지난 다이애나가 20살, 32살의 찰스는 약혼을 발표하였고 6개월 후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고 유치원 교사로 일하거나 보모로 활동하던 평범한 여인 다이애나와 영국 왕실의 왕세자와의 결혼은 흔히 이야기하는 20세기판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이애나는 550년 이상 내려오는 스튜어트 왕가의 후손 스펜서 백작 가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스펜서 가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위스턴 처칠 총리와도 혈연 관계로 이어져 있고
왕실과도 친밀한 관계였기에 영국 왕실에서도 두 사람의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와 결혼 정년기를 지나가는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은 영국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많은 축복 속에서 이뤄진 1981년의 이 화려한 결혼식에서 누구보다도 큰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을 겪은 인물이 있는데 그것 또한 다이애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직전 그녀는 찰스에게 다른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불륜 상대가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자신의 드레스 옷감까지 골라줄 정도로 의지했던 카밀라 파커볼스였기 때문입니다. 카밀라와 찰스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찰스가 20대 초반이었던 1970년대 초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찰스가 해군에 입대하게 되고 1973년 카밀라가 앤드류 파커볼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25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 찰스의 나이는 고작 3살. 한창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랄 시기에 찰스는 엄격한 영국 왕실의 규율에 따라 지내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고작 하루에 1시간여 시간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찰스는 항상 모성애를 그리워하는 정신적인 유약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털털한 성격, 푸근함과 다정함을 보여준 카밀라는 잊을 수 없는 상대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찰스도 카밀라도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 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수많은 언론들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 속에서는 무엇인가 계속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불안한 결혼 생활에도 왕세자비의 의무를 다하여 윌리엄과 해리 두 왕자를 출산하였고 그녀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생긴 불안을 물려주지 않고자 해외 순방에도 아이들을 동행하고 양육에 신경을 썼습니다. 두 왕자는 훗날 인터뷰에서 밝히길 다이애나는 친구 같고 장난기 많은 최고의 어머니였다고 회상하였습니다. 다이애나는 카밀라와 찰스의 관계를 끊어내보려고 시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하소연을 하였지만 여왕은 찰스의 유년기를 챙기지 못했던 죄책감인지 자식의 성화를 이겨내지 못하는지 다이애나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큰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가게 됩니다. 다이애나의 개인적인 아픔과는 별개로 온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할리우드 배우나 연예인을 능가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여인으로 최고의 상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패션과 행보는 연일 잡지와 뉴스에 홍보되었고 그 모습을 찍기 위해 파파라지들은 혈안이 되어 그녀의 모든 곳을 따라다닙니다. 그녀는 언론과 미디어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영리하게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관심을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문제 개선, 전쟁 반대를 위한 자선 사업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돌리려고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인기는 더욱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엄숙한 규율을 중시하고 국민들에게 항상 정제된 모습만을 보여주길 바랬던 엘리자베스 여왕과 영국 왕실에게 다이애나의 과감하고 솔직한 행보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항상 관심이 중심에 서 있던 찰스는 다이애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카밀라에게 의지했습니다. 둘째 해리 왕자의 출산 즈음으로 관계가 개선되는 듯 보였던 다이애나와 찰스와의 관계는 끝내 개선되지 못하였고 찰스의 외도에 다이애나는 우울증이 생겨 거식증, 폭식증과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화려한 왕실 생활 속에서 오히려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던 다이애나는 다른 남자들과 만나면서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승마 교관이었던 제임스 휴익과 만나기도 하였고 왕실 경호원이었던 베리 메나키와도 관계를 맺습니다. 다이애나와의 관계가 알려지고 궁에서 쫓겨난 베리 메나키는 1년 후 1987년 의문의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이애나는 더더욱 우울함에 빠져들어갑니다. 찰스와 카밀라와의 관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다이애나는 1989년 카밀라의 동생 아니벨의 생일 파티에 무작정 찾아가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 이제는 그만 정리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으나 카밀라는 모든 세상의 남자들이 너를 좋아하고 내게는 예쁜 아이들까지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는 거니? 라고 반응합니다. 다이애나는 나는 남편을 원해요. 더 이상 저를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더 이상 공식 석상에서 다정한 찰스와 다이애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불화설이 점화되면서 언론은 두 사람의 사생활 취재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도청을 통해 찰스와 카밀라의 은밀한 대화가 대중에게 유출되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에는 언제나 3명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불행한 자신의 삶을 다룬 다이애나의 자서전이 출간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1992년 한국 방문을 마지막으로 별거에 들어갔고 1996년에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이애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해 이동하던 중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수 앙리 폴이 운전하던 차량에는 다이애나와 당시 애인이었던 이집트계의 재벌 2세인 도디 알파헤드, 경호원 트레버 리스 존스가 타고 있었는데 경호원을 제외한 모든 이가 사망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다이애나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높아 공식 사망 원인 발표 이후로도 끊임없이 영국 정부 개입설, 찰스 왕자에 의한 타살이었다는 등의 여러가지 음모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이애나가 사망하기 전 집사인 폴 버렐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이런 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찰스는 카밀라와 2005년 다이애나 비 사망 8년 후 결혼하였고 카밀라는 2022년 찰스가 드디어 왕위에 오르면서 공식적으로 영국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기의 불륜녀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50년간 이어진 그들의 인연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즉위식에서 서명하다가 필통을 치우라고 아래턱을 내미는 짜증왕 찰스 3세. 영국은 최근 사상 최고의 물가 상승률과 폭락하는 파운드화의 영향으로 IMF 구제 요청 가능성이 나오는 등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영국 왕실 유지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습니다. 찰스 3세는 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여했던 할아버지 조지 6세나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준 모습이 부족합니다. 그는 카밀라 파커볼스를 자신의 첫사랑이자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의 시각은 차갑습니다. 영국 왕실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는 이때 여전히 전 세계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다이애나가 그의 곁에 있었다면 상황은 좀 달랐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